자, 지수별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8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큰 이벤트가 있었었죠. FOMC 회의. 이 결과를 이벤트를 앞두고 이 전후로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마자 증시는 상승 분위기로 반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내심 문구는 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마감가 1% 내외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1%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18,07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2,099포인트 선, 다시 한번 2,100포인트 선에 다가갔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이날 1% 이상 강세로 나타나면서 4,982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뚜렷했습니다. 하락권에서 출발한 이후에는 오전장에서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400포인트 이상의 급반등을 일으켜냈습니다. 인내심 문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전망,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조금 더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안도감을 형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 유로화 대비 타 국가의 이 통화 가치 대비 급격하게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 내에 있는 구성 종목들, 기업들 모두 급반등 이뤄냈습니다. 이날 종가상으로 18,076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 보이면서 오전장과 오후장 전혀 다른 분위기 연출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날 특히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자재, 상품 관련 섹터의 반등이 돋보였었고요. 또 국제 유가가 달러 약세에 따라 급반등했죠.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들이 3% 가까운 급반등을 일으켜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2,099포인트 마감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오후장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이어졌던 그 시각대를 살펴본다면 장중에 5천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4,982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오전장과 오후장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내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실렸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불안감을 털어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시장의 모든 관심은 3월 FOMC 회의 결과에 쏠려 있었는데요. 인내심 유지라는 문구는 삭제됐지만 연준은 성명에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 removes patient but says no April hike com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에서 그동안 써왔던 금리 인상 시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라는 선제 안내 문구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와 함께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는데요.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내심 문구를 삭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성명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여실히 나타냈는데요. 특히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구체적으로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하향 조정됐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미국의 GDP가 2.3%에서 2.7%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2.6%에서 3%보다 낮아진 것인데요. 또한 성명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며 그동안 써왔던 확장이라는 단어보다 다소 비관적으로 경제를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의 추가 회복과 함께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다는 자신이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은 6월과 9월 금리 인상을 놓고 대립해온 바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인내심 문구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비둘기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정확한 월가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BC가 인터뷰한 댄 그리노스 BTIG 수석 전략가는요. 연준이 성명에서 금리 인상까지 추가 회복을 지켜본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아직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디기에 충분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고요. 또한 그리노스 전략가는 9월 금리 인상을 점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밥돌 누빈 에셋 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요.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리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FOMC 관련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CNBC는 트레이더들이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친다는 기사를 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 Fund Future shift sharply to October from September for rate hik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많은 트레이더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연준의 금리를 놓고 베팅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따르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10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그동안 59%를 기록했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9%로 떨어지면서 무려 20%포인트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6월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 펀드에 따르면 6월 금리 인상을 점치는 투자자들은 고작 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연준의 FOMC 성명서가 비둘기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주요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어떻게든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희망센터로 남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대체로 오후장에 종목들이 상승권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으로 보였고요. 상승권에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한 종목이 내렸고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 28개의 종목 모두 오름 시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캐터필러, 기계 섹터와 에너지, 통신, 제약주, 금융주까지 일제 오름 시세 나왔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날 캐터필러, 기계 섹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좀 크게 밀렸던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세도 가장 크게 유입이 됐는데요. 3.6%의 가장 큰 반등을 이뤄냈고요. 이날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이 2%에서 3%까지 오름 시세에 이어졌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머크사와 화이자가 2%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 밖에 금융주와 통신주도 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신주 가운데서 AT 이날 마지막으로 이제 다우지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 마지막 거래일에는 된 바가 있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다우존스 지수에 AT&T 대신에 애플이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지수 흐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S&P 500 섹터별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 올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3% 가까운 상승을 시현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좋았던 쪽은 유틸리티 섹터. 그 이후에는 달러 약세에 영향받은 자본재 섹터가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와 기술, 산업재, 건축 섹터까지 일제 오름 시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입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인데요. 국제유가가 전날에 6년 만에 최저치까지 밀리는 양상이 이어졌었죠. 반발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이날 달러 약세의 영향 크게 받았었고요. 종목들 단기적으로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다우지수 내에서는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2, 3% 올랐고요. 체사피커 에너지와 QEP 리소시스, 헬리버튼, 마지막으로 샘프라 에너지까지 모두 2%에서 3%까지 큰 폭으로 올라섰고 모두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 내에 있었던 M&A 소식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세미가 경쟁사인 비테스 세미컨덕터를 주당 $5.28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의 가치가 대략 3억 8,900만 달러로 거대 반도체 종목이 탄생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시장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마이크로세미 같은 경우에는 2.4% 인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피인수
선순수 기업인 비테스 같은 경우에는 37% 급등 양상 보이면서 고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밖에 이날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좋았던 데다가 개별적인 종목 소식도 많았습니다. 특징주들 이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유통업체인 타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Target to increase wages to minimum $9 per hour for all workers in April.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타깃은 4월부터 최저임금을 최소 $9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또한 소비자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증거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앞서 경쟁사였던 월마트와 TJX 등 다른 유통업계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마트는 4월부터 시간당 임금을 $9로 올리고 또한 내년에는 $10까지 올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스티 젠킨스 타깃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타깃은 미국에서 34만 7천 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타깃은 주정부 최저임금인 $7.25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왔다고 타깃은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타깃의 주가는 0.19%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스타벅스의 주가가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포브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Starbucks plans to split its stock 2 for 1.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포브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주주총회를 마친 후 이 주식을 2대1 주식 분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식 분할 기준일은 4월 9일로 주주들은 이날부터 주당 한 주의 주식을 더 보유하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이와 같이 주식 분할을 한 것은 1992년 기업 공개 이후 6번째 있는 일인데요. 지난번 주식 분할은 2005년에 있었는데요. 이후 10년 만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하월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7년간 주주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주식의 유동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우리의 주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는 2015년 2분기 실적 전망을 기존 64에서 65센트에서 32에서 33센트로 조정했는데요. 1년 기준으로도 기존에 제시했던 3.09에서 3.13달러에서 1.55에서 1.57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벅스의 주가는 1.8%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종목별 소식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상품 그리고 환율 채권 시장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FOMC 회의에 어떤 훈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로 이틀째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그리고 스웨덴 증시만이 오름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런던 푸츠백 지수는 1.75%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독일 닥스 지수가 0.5% 내렸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09%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은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8%, 3% 가깝게 반등에 나섰었고요.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10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달러가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44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올라섰고요. 금값은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관망세로 마감됐습니다. 온스당 0.3% 소폭 오르면서 1,151달러 30센트의 종가를 썼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오른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1% 이상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기술주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에 나섰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반등했고요. 공포지수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영향을 받으면서 10% 크게 떨어졌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3포인트 올랐고요. 570선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뚜렷했습니다. 달러 매수세 집중되면서 소폭 올랐는데요. 오늘 회의 결과 이후에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종가 1129원 90전 썼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소폭 밀렸고요. 2.5% 내리면서 97포인트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2%를 밑돌면서 1.9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저희가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